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져야 할까요? 왜 어떤 말은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후에는 왜 항상 말 뒤에 찾아오는 걸까요? 플라톤은 인간의 불행에 대해 아주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원인을 하나 짚어냅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말해도 되지 않을 것을 말한 뒤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을 소극적인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침묵은 가장 강한 자기 통제였고 가장 지적인 태도였습니다. 오늘은 플라톤이 바라본 인간관계, 침묵, 절제,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관계를 계산하는 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덜 소모하며 끝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한 고대 철학자의 조언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존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1장 말이 많아질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하기 때문에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을수록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깊어지기보다 가벼워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책임지고 들어줄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려들을 이야기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공감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입으로 옮겨지고 조금씩 변형되며 결국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소비됩니다. 플라톤은 이를 진실이 그림자로 변하는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즉시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타인의 해석 속에서 형태를 바꾸고 맥락을 잃고 때로는 당신을 향한 비수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나를 해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사람을 의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생각보다 쉽게 무뎌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하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취약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라도 망설여진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며 내 삶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오히려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제2장 사생활을 숨긴다는 것은 품격이다. 플라톤에게 절제는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 인간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을 솔직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라 보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변합니다. 지금은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오해, 단 한 번의 감정, 단 한 번의 이해관계만으로도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관계는 기억보다 이익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때 당신의 약점과 과거, 사적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손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때는 위로였던 말이 설명이 되고 설명은 평가가 되며 평가는 판단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는데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만 달라집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고. 모든 진실을 말해야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 역시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침묵은 거짓이 아닙니다. 침묵은 경계입니다. 사생활을 숨긴다는 것은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깊은 부분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이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플라톤은 조용한 사람을 약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이미 자신을 단단히 세운 사람이라 보았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채워진 사람입니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삶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제3장 자기자랑은 스스로를 값싸게 만든다. 사생활을 지키는 태도는 말의 절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의 절제는 결국 자기자랑을 멈추는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충동을 가장 경계해야 할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칭찬을 받을수록 단단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계속 설명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짜 가치는 설명될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될수록 가벼워진다고. 우리는 종종 자랑을 솔직함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솔직함이 아니라 확인 욕구에 가깝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증명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에는 늘 긴장이 섞여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불안한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으로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태도와 선택, 그리고 삶의 방향이 그 사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주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안에서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랑은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반복되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는 곧 거리감을 만들고 거리감은 미묘한 불편함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은 신뢰가 아니라 과시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말로 쌓은 이미지는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고. 반면 행동으로 쌓은 신뢰는 설명하지 않아도 남는다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삶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멈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플라톤에게 품격이란 더 많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고 평가에서 한 발 물러나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조용히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은 덜 소모되고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제4장 돈과 성공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자기 자랑을 멈추는 순간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은 이 두 가지를 인간관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재료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돈과 성공 앞에서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합니다. 진심 어린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보다 적으면 안도하고 나보다 많으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내면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비교 앞에서 가장 약해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비교는 열등감을 만들고 열등감은 곧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못하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과거에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성공했을 때입니다. 이때 비교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하는 점점 의무가 되고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쌓입니다. 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내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얼마나 모았는지를 말하는 순간 관계는 미묘하게 변합니다. 어떤 이는 기대를 품고 어떤 이는 요구를 하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말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감정들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친밀함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비교의 재료를 주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숨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이며 관계를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성공은 설명할수록 가벼워지고 돈은 드러낼수록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반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취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중으로 남고 침묵 속에서 더 오래 갑니다. 플라톤은 조용한 성취를 가장 높은 지혜로 보았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삶. 그 삶에는 굳이 설명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제5장 약점은 공유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돈과 성공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비교라면 약점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타인의 불행 앞에서 반드시 선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안도감을 얻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말하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고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 지점에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약점은 공감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귀에 닿는 순간 무기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꺼내들 준비를 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말은 한 번 입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특히 약점에 대한 말은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형태를 바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맥락에서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약점을 드러낸다고 해서 사람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서 내려다보려 하고 누군가는 은근한 우위를 느끼며 태도를 바꿉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변합니다. 말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변화입니다. 플라톤은 약점을 나누는 용기보다 약점을 견디는 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진짜 강함은 털어놓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말을 혼자 삼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꺼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약점은 선택된 사람에게 선택된 순간에만 드러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아직 말할 때가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플라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약점 그 자체가 아니라 약점을 다루는 인간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은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결국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제6장 목표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가라. 약점이 말로 해결되지 않듯 목표 역시 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쉽게 드러낼수록 그 가능성은 빠르게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목표는 말하는 순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시선에 노출되며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말함으로써 다짐했다고 착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선언하면 책임감이 생길 것 같고 응원을 받으면 더 힘이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것이 가장 흔한 자기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얻는 만족감이 실제 행동을 대신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말하면 사람들의 말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조언을 하고 어떤 이는 의심을 하며 어떤 이는 경험을 들이밀듯 평가합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당신의 집중력을 나눕니다.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목표는 이런 말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생각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목표는 아직 연약한 씨앗과 같아서 꺼내 보이는 순간 바람과 발길에 쉽게 상처 입는다고. 그래서 그는 조용히 가는 사람을 가장 멀리 가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목표를 말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했을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선언을 기억합니다. 이루지 못했을 때 당신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변명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았다면 필요 없었을 감정 노동입니다. 플라톤에게 진정한 의지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와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목표의 에너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는 사람은 외롭지만 자유롭습니다. 평가에서 벗어나 있고 비교에서도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목표는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어느 순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결과가 됩니다. 플라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보다 결과가 빠른 순간은 없다고. 목표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도착으로 증명된다고. 그러니 아직 가는 중이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은 당신만 알고 가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설명하고 증명하고 이해받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덜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걸어왔습니다. 말을 줄이고 사생활을 지키고 자랑을 내려놓고 돈과 성공을 숨기고 약점을 조심하며 목표를 조용히 품는 삶. 이것은 세상과 멀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방법이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자기 통제였고 자기 존중이었으며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선명해집니다. 타인의 반응에 덜 흔들리고 평가에 덜 소모되며 비교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설명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침묵은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깊어질 수 있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플라톤이 말한 품격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더 말하라고, 더 보여주라고, 더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 모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히 단단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으로
자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후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플라톤이 말한 지혜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조용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선택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유여정입니다. 생각이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